오늘 하루를 보여드리며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주로 무엇을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당뇨병 환자라서 음식이나 그 밖에 거의 모든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한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바로 혈당을 목표 범위, 이상적으로는 데시리터당 80에서 180mg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빠른 안내 말씀드리자면 이건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저에게 맞는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식사나 약은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제 저의 아침 루틴을 시작할게요. 저는 하루를 큰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 공복 혈당은 데시리터당 80mg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저에겐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과일 주스를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는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몸을 움직이는 걸 선호해서 빠르게 준비하고 집을 나섭니다. 지금 6시 30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혈당 수치를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CGM이 혼란스러워 숫자가 안 보입니다. 곧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오전 8, 9시에 사무실에서 아침을 먹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한 그릇을 먹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몬드우유, 치아씨드, 바나나, 망고, 베리, 그리고 계피와 마카 뿌리 가루를 뿌린 오버나이트 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침 식사 전 혈당은 5.3mmol, 즉 데시리터당 95mg으로 딱 제가 원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아침으로 먹는 이 한 그릇에 들어간 바나나와 망고가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아 스틸컷 오트밀, 치아씨드, 베리류와 함께 먹어 균형을 맞춥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아침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아침 한 그릇에는 순 탄수화물 약 70g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아침 식사 전 인슐린 용량인 볼루스를 투여해야 하며 인슐린 펌프를 사용합니다. 요즘 저의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율은 18입니다. 그래서 70g의 탄수화물을 18로 나누면 3.9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펌프에 정확히 그만큼의 인슐린을 주입하라고 설정합니다. 인슐린 펌프에는 석효성 인슐린을 사용하지만 제 경험상 볼루스를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약 20분 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인슐린을 주사하고 20분을 기다린 후에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주로 대본 작성, 영상 녹화와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자주 확인하면서 혈당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쯤 지나면 제 혈당은 5.7ml, 즉 103mg/dl 정도인데 이 수치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칼로리는 칼로리밖에 없고 탄수화물도 0이지만요.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꽤 많이 오를 수 있지만 하루 중 나중에 마시면 보통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쯤에 첫 번째이자 마지막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신 지 1시간 후입니다. 제 혈당은 여전히 5.7, 즉 데시리터당 103mmol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오늘 점심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운동 시간입니다. 저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운동, 약간의 근력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항상 혈당이 내려갑니다. 저는 혈당이 심하게 떨어져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약 60분 전에 인슐린 펌프에 기저 인슐린 주입을 일시 중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할 때 체내에 남아있는 인슐린 양이 줄어듭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항상 바나나를 먹거나 천연 과일 주스 작은 병, 약 25mg 탄수화물을 마십니다. 이것도 운동 중에 혈당이 충분히 높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저처럼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혈당이 갑자기 심하게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항상 글루카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G보그 하이포펜은 심각한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2단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글루카곤 구급펜입니다. 참고로 이건 그냥 트레이너 펜입니다. G보그 하이포펜은 사용하기 전까지 밀봉된 파우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글루카곤 투여 시기, 방법, 보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을 당기고 노란색을 누르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시보그 하이포펜은 바늘이 보이지 않으며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온에서 30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운동 전 제 혈당은 데시리터당 97mg 또는 5.4mm이었고 운동 후에는 데시리터당 104mg 또는 5.8mm입니다. 운동 중 혈당이 거의 일정했고 글루카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글루카곤을 준비하세요. 미국에 계신다면 giveglucagon.com에서 GVOG 하이포펜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운동을 마치고 인슐린 펌프, 기저 인슐린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 동안 기저 인슐린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몸에 남아있는 활성 인슐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량의 볼루스 인슐린도 투여할 예정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라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입니다. 이곳은 중동식 뷔페로 건강한 음식과 덜 건강한 음식이 모두 있습니다. 저는 보통 채소, 잎채소, 콩류, 과일, 견과류를 많이 먹고 가끔은 고기와 후무스를 조금 먹기도 하지만 외식할 때는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 뷔페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각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울이 있어서 음식을 무게로 잴 수 있고 식사가 언제 나오는지도 완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일반 식당보다 혈당 관리와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전혀 모르고 식사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슐린을 얼마나 그리고 정확히 언제 맞아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치킨, 콜리플라워 콩, 아보카도가 들어간 퀴노아, 병아리콩, 그린 리프 샐러드,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한 접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식사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인슐린을 얼마나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배운 작은 요령을 사용합니다. 이런 반쯤 건강하고 대부분 식물성인 뷔페에서는 항상 식사의 무게를 재고 영수증을 줍니다. 저는 항상 이 영수증을 받아서 식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672g이었는데 저는 그램수를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제 예상 순 탄수화물 양이 나오죠. 67g은 순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 3.7 단위를 투여했습니다. 참고로 제 점심은 모든 채소에서 나오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도 꽤 많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은 후에는 아침을 먹은 후보다 혈당이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제 아침 식사는 대부분 과일이었고 그래서 점심에는 미리 인슐린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인슐린을 맞고 바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제 혈당이 135mg/dl, 즉 7.5mm를 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오후에 당뇨 코칭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아몬드 한 줌과 유기농 말린 살구 한 줌을 먹고 있습니다. 제 혈당은 지금 6.7mm인데 이는 약 120mg/dl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를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간식 이후에 아몬드 한 줌, 약 50g에는 순 탄수화물이 5g 정도밖에 없고 살구는 혈당의 부담이 가장 적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말린 살구는 달콤하지만 혈당 지수가 32로 과일치고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저는 살구 10개를 먹고 순 탄수화물 35g 정도로 이 간식에 인슐린 2단위를 추가로 맞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장을 좀 받고 이제 저녁을 만들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아주 특별할 거예요. 저는 이카리아 장수 스튜의 변형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이카리아의 전통 음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블루존은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긴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은 혈당 관리에 좋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팬에 큰 양파와 리크 또는 펜네, 마늘 4쪽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간 커민을 넣고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현미 1컵과 미리 익힌 콩 2컵을 넣습니다. 모든 재료를 섞은 후 큰 토마토 1개, 토마토 페이스트 2큰술, 월계수잎 2장, 재료가 2.5cm 잠길 만큼 물을 넣습니다.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쌀과 콩이 익을 때까지 약한 불에서 끓입니다. 불 끄기 직전에 다진 신선한 딜을 넣고 소금으로 간한 뒤 부드럽게 하려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약간 더 넣습니다. 저녁 식사 전 저의 혈당은 6.4 또는 데시리터당 116mg입니다. 이 장수 스튜 한 그릇엔 순탄수화물 70, 80g이 들어있어 먹기 전에 인슐린 4단위 정도 주사할 예정입니다. 이걸 먹으면 이 식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제 혈당이 5.3, 즉 데시리터당 96mg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 인슐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인슐린 펌프를 통해 공급되는 기저 인슐린만 맞습니다. 이 인슐린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계속 공급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과 식사 아이디어를 더 얻고 싶다면 제가 추천하는 꼭 먹어봐야 할 7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합니다.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 시청해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차오!